자동차가 건넨 이야기를 스마트폰이 이해하도록, CCTV가 듣는 이야기를 가로등이 이해하도록, 텅 빈 사무실이 하는 이야기를 전등이 이해하도록, 식물들이 하는 이야기를 비닐하우스가 이해하도록 당신의 똑똑한 오늘을 만듭니다. SK텔레콤. 예, 방금 보신 동영상은 SK텔레콤에서 약 2년 전에 가능성의 릴레이라는 그런 주제로 만든 광고입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가능성으로만 얘기되었던 이런 기술들이 지금에는 많이 현실화되고 또 그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는 결국 지금까지의 인터넷과는 달리 여러 개의 사물들이 그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고 이 사물들이 또한 어떤 그 지능적인 그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회사에서는 뭐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사물들이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웹이라고 해서 기존의 웹이라는 것이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연결해 주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물리적인 그 세계도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연결돼서 그 인포메이션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제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은 그러면 IoT의 띵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온도 조절계나 아니면은 그 주차 모니터 같은 것은 IoT 띵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거를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어떤 것을 그 경계를 지어야 될지는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미래학자인 케빈 애시턴이라는 사람은 인간이 정보를 제너레이트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들이 자동적으로 정보를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트래킹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그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띵에 대한 그런 그 과연 IoT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결국 IoT라는 것은 이 그 모든 객체들이 그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물체들과 그 사람이 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정보를 읽어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체에 대해서 그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센싱과 액추에이션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가능한 그런 것이 사물 인터넷의 본질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글로벌 기업들 또 많은 또 통신 회사들이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통신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 인터넷은 모든 통신이 한 곳으로 몰리는 그런 굉장히 커다란 기회이면서도 또 굉장한 챌린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까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커넥트되어 있는 숫자가 2012년에 약 20억 명, 지금 2014년에는 한 28억 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사물 인터넷에 연결이 되는 사물의 숫자는 약 500억 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느냐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규모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무선 통신에 연결되는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사물들이 연결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GSMA라는 그 통신사들 간의 그 연합체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물 인터넷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배 이상 회선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통계에 따르면은 2011년부터 앞으로 2017년까지 볼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연평균 30% 이상 그 사물 인터넷의 회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물 인터넷이 단지 회선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커버하고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들이 과연 지금 인터넷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과 어떻게 다르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은 그 센서나 그 디바이스들이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 디바이스를 다르게 컨피규어 한다든지, 로봇이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통신을 주로 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챌린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 그대로 굉장히 커버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의료나 또 농업, 또 가정에서, 또 아니면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로지스틱 컴퍼니에서 이 모든 사물 인터넷의 기술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과연 어떤 특성의 그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야 할지, 이것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또 그 저변에는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센서나 칩 테크놀로지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뭐 그 무어슬로우도 얘기를 했는데, MEMS나 아니면은 결국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이 연결된 그 사물들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잘 처리하고 저장하느냐, 그래서 이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사물 인터넷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발 뒤로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만 해도 그 웹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그 연구원들은 이메일이나 FTP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물론 가장 기본적인 뭐 통신 방법은 전화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전화망을 통해서 어떤 그 지능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ISDN이라든지 ATM이라든지 이런 그 데이터 네트워크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 전화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그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던 것처럼 그게 스팀롤 돼 버렸습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웹이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자마자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생태계가 생기게 되었고, 뭐 온라인 비즈니스라든지 온라인 광고라든지 뭐 지금의 소셜 네트워크까지 그런 새로운 생태계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애플이 그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기 전에도 스마트한 폰은 있었습니다. 그 뭐 삼성이나 LG나 노키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여러 개의 펑션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피처폰들을 만들었어요. 카메라도 들어있었고, 뭐 계산기도 들어있었고, 거기에 뭐 일정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전화기가 사실은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애플이나 아니면은 그 구글 안드로이드의 어떤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개별적인 기능을 갖다가 그 전화기라는 폼팩터에 집어넣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 그 새로운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이 제공이 되면서 사실 그 이후에 뭐 얘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냥 애플과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로 그냥 평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라든지 하는 것들은 그 앱이라는 생태계를 어떻게 보면은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IoT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웹이나 스마트폰이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IoT에 있어서 그런 플랫폼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지금 전 세계 모든 사업자들의 어떤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뭐 여기 있는 그림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그런 그 도식인데요. 그 IoT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칩이나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이것들을 그 잘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무선 통신 기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기술이 결국은 뒤에 그 무선 네트워크에 붙고 그것이 뒤에 이제 플랫폼에 붙고 백엔드 플랫폼에 붙고 그것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모든 곳에는 이 그 각자의 그 에코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띵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센서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또 뭐 비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또 뒤에 백엔드에는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다 있는데 사실 IoT가 활성화되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온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제공해 주려면 어떤 플랫폼이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 지난 4, 5년 동안 보아왔던 것은 이제 뭐 플랫폼 이름은 모비우스라고 합니다만 뭐 플랫폼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방형으로 센서들과 이런 그 IoT 그 사물들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게이트웨이. 그래서 그 사물들은 어떠한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쓰더라도 상관없이 그 뒤에 잘 붙을 수 있게, 그리고 IoT 플랫폼이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 그 디바이스들을 관리를 하고 거기에 시큐어한 채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제너레이트 되는데 그 모든 데이터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줘서 과연 그 엔드 유저인 뭐 B2B 커스터머, B2G 커스터머, B2C 커스터머들에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한 가지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 모비우스라는 플랫폼을 디자인을 할 때는 항상 개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웹이라는 것이 사실 ISDN이나 뭐 ATM 같은 그 당시에 그 경쟁하고 있던 그 기술과 가장 달랐던 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볍고 개방적인 형태의 프로토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통신 회사들이 모여서 이제 그 생각을 했던 ISDN 같은 프로토콜은 그 각자의 어떤 그 이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정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웹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나왔고 정부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 쉽게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오픈된 것과 연관되어서 저희는 이제 그 ETSI나 아니면 오픈MTM 같은 원MTM 같은 그런 스탠다드 그 표준과 이제 그 일치하는 그런 그 API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많은 생태계가 붙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전산 쪽에는 이제 네트워킹 효과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킹 효과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훨씬 더 증대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러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 표준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쉽게 새로운 그 띵들이 개발되어서 접목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주로 하는 것은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그 저희 회사에서 발전된 기술이 다른 데 잘 응용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회사의 플랫폼과 어떤 그 네트워크 자원, 그다음에 R&D 역량을 그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의 한 가지 예가 그 최근에 한 그 피쉬팜에 이 IoT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 이것도 T 오픈 랩이라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 말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동영상에 나왔던 그런 IoT 서비스들, 자동차를 원격으로 킨다든지 아니면은 안심기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발전이 되어서 그 상용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 IoT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톡 제목을 IoT Now라고 얘기를 한 것이, IoT라는 것이 많이들 미래 기술로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파란
그리고 이 보라색 그 점들은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IoT 디바이스들입니다. 여기도 아마 검색을 해보면 그 굉장히 많은 IoT 디바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IoT는 결국은 지금 현재는 커넥티비티, 어떤 연결이라는 것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그 인텔리전스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아울러서 IoT가 보안과 그 프라이버시랑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IoT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